투자 레시피를 하고 있는 춘희 아줌마입니다. 네, 마린보입니다. 네, 저희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뭘 고민할까요? 네, 그 얘기가 무엇인지요? 보통 사람들이 질문하시는 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의 범위는 어디일까? 내 소득은 이런데 얼마가 적당합니까? 아니면 좀 더 대출을 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나에게 적당한 대출의 금액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합니다. 투자와 투기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투자와 투기 우리 전번에 한번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투기는 위험, 리스크가 있는 것.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네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네네. 네. 제가 인터넷에서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많이 검색하고 서적도 찾아봤었거든요. 아주 모호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행을 하면 투자! 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리스크가 있다면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시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잡아볼게요. 네. 제가 기본 생활비가 200만 원이 듭니다. 네, 매달 200만 원. 고정적으로 나가는 네. 기본 생활비. 예를 들어서 나는 아이들 학원을 꼭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기본 생활비에 넣으세요. 그쵸. 자, 그래서 200이라고 가정할게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외식비 뭐 30만 원. 용돈 유흥비라고 할까요? 네. 또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기본 생활비 이외의 어떤 소비되는 금액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나누십시오. 기본 생활비와 부가적으로 나가는 금액들 딱 나누시고, 지금 대출이 예를 들어서 3% 금리입니다. 3% 금리인데 예. 6%로 올랐어요. 네. 자, 그러면 더 내가 대출 금액을 갚아가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기본 생활비는 놔두시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나가는 소비되는 그 금액을 6%까지도 감당되는지 체크해야죠.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체크해야죠. 그래서 기본 생활비를 손을 안 대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좀 아끼면은 대출 이자가 3%에서 6% 오르더라도 나 기본 생활비까지는 안 아껴도 나머지 금액으로 아껴서 충분히 커버가 감당이 된다라고 하면 아직 감당이 됩니다. 6% 감당돼. 그러면 12%는 감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네. 자, 12%도 감당이 된다. 괜찮아요. 그러면 리스크가 없는 겁니다. 자, 갑자기 우리나라 금리가 12%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용에 따라서 또 틀리지잖아요. 틀려지는 뭐 담보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야, 잘하면 은행마다 조금씩 틀리가지고 6.2% 3%까지도 가는 데 있지만 네네네. 대체적으로 6%까지 우리가 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리는 사실 고정금리로 하시면 거치를 5년 그리고 또 5년 고정금리로 하셨다라고 하면 5년 동안 플랜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그 플랜 속에서 내가 대출 금리가 3%에서 6% 올라도 한 10% 정도까지는 감당된다라고 하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5년 동안은 이런 거는 리스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5년 만기가 돌아오면 대환이라고 또 다른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일으켜서 다시 갱신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리스크는 없다고 보는데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출을 어떡해? 너무 무리하게 받아서 간당간당 숨이 헐떡 이렇게 대출을 갚아가시는 분들 3%에서 5%만 올라도 기본 생활비를 줄이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미래 플랜을 세워서 그 계획 안에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리스크는 없고 그거는 바로 투자가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네. 이런 거 있더라고요. 네. 어떤 투자가 괜찮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투기를 하신 분들이 돈은 많이 버는 분들 있습니다. 부자 되시는 분들 있어요. 네. 또 예를 들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확률이 좀 있는 투자를 하셔도 큰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봐요. 무조건 나쁘다고 볼 네네. 수 없는 게 뭐냐면 불황일 때 물건들이 좀 잘 잡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잘 활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을 땅이 됐든 사는 아파트가 됐든 간에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아니더라고요. 투자와 투기 물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투자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가끔
가끔씩은 이것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분도 있다. 그래서 본인이 결국에는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저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게, 저도 철저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만, 내 밥그릇만큼만, 내 먹을 수 있는 만큼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또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어쨌든 아파트나 실거주 쪽으로의 건물 쪽에 투자 얘기를 하는 거고, 땅에도 보면은 땅을 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 땅 대출 되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됩니다. 되는데 고액을 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건 갭 투자? 갭 투자면 지분 투자 하셔야죠. 안전하게. 대신에 땅은 뭐냐면 세월이 어느 정도 땅이 돈 될 때까지, 가치가 될 때까지 가야 된다. 조금 장기로 토지는 보유하는 게 예, 좋죠. 근데 바람이 불 때 와야 된다고요. 아파트도 그거는 똑같습니다. 네네. 근데 대신에 황금성이 실거주 쪽은 땅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와 이제 장단이 있는데, 아파트는 황금성이 조금 빠를 수 있다는 또 장점은 예, 있죠. 장점이라 할 수 있지만 황금성이 또 너무 빠르면 빨리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맞추는데, 저는 땅 전문가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현금을 너무 빨리 회전이 되어도 좋다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상승하는 어깨쯤 가격이라고 매도했는데 알고 보니 헐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장기로 보유하는 것이 투자의 수익률이 높은 경우는 저도 참 많이 봤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정도까지가 됐는데 내가 딱 매도하고 나니까 한 석 달 만에 확 뛰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내 사정에 의해서 물건을 팔아놓고 그까지 가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 아파트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가치 있는 데까지 가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까지 못 가면 뭐냐면 무리를 했기 때문에 내가 현재가 고달파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으면 됐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연프로가 이자가 3%에서 6% 올라가고 12%까지 올라가도 감당이 된다면 문제가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감당이 안 되는 경우는 뭘 했냐면 돈도 되려고 산 건데 돈도 되기 전에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 나는 그건 부동산하고 안 맞고 이상한 소리 막 뭐 사주팔자 뭐 계산하면서 그런 사주팔자까지 나옵니까? 네, 투덜투덜? 그런 얘기 하시는데 기왕이면 저는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는 거고, 소액이라도 차라리 여러 군데 이렇게 묻어두면서 시간을 좀 두고 땅이 돈 될 때까지 좀 가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많이 추천해요. 저도 초보 때는 그냥 얘기한 대로 있다니까 2년 만에 3년 만에 무조건 돈이 탁 되는 줄 알았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투기는 무리하게, 위험하게,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것도 활용을 잘해야 되지, 무리하면 이것도 투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대출을 활용하긴 하되 내한테 맞게끔 활용해가지고 잘 해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마린보이님하고 대출 얘기를 하면서 무리하게 하지 마라,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우리 사람 얘기도 조금 했습니다. 네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가 있었으면 그죠? 너무 네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